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무주와 진안의 수은주가 영하 12.8도, 군산 영하 8.8도, 전주 영하 8.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라도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무주와 진안에는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4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고 새벽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이판 여행을 다녀온 뒤 폐렴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돼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진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다녀온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바이러스 검사 매뉴얼이 여전히 중국 입국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생긴 겁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이모 씨는 가족과 함께 사이판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가 지난달 18일 귀국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다 이달 3일에 동네 병원을 찾았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독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유독 바이러스가 엄청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고. 이거는 곧바로 1339에 전화를 걸어 익산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진료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한 게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경유하거나 중국을 가지를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건소 측에서. 익산 보건소는 입국일이 언젠지,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커녕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은 채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다시 한번 133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1339 상담원조차 보건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해외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대상 매뉴얼은 여전히 중국 입국자나 경유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다만 근데 오늘부터 조금 확대해서 동남아 갔다고 하느라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태국을 여행한 광주의 16번째 환자도 여행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다가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 만에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중국이 아닌 해외 지역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진단검사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질병, 즉 인수공통전염병을 연구하는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꼭 필요한 연구소인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브루셀라와 AI, 메르스 등의 예방과 치료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 예산 등 419억 원을 들여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4동으로 이뤄진 이 거대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전임 교수와 연구진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15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는 그마저도 8억 5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연구 예산과 연구 인력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는 때문에 감염병 연구는 근근히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메르스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기초적인 예방 백신 개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북대학교 소속으로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만들거나 정부가 직접 관리해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때뿐입니다. 운영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별적으로 생각돼야 될 것은 운영비고. 문을 열 당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확충하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립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국가적 재난 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300명이 넘는 도내 대학들의 개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최대 4주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권고에 따른 건데 대학들은 이번 주 안에 개강을 얼마나 늦출지 최종 결정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대학 교정. 곳곳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백 명씩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앞둔 대책들입니다. 전북대 890명, 우석대 840명, 전주대 670명 등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3,300명에 이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자 개강 연기에 공감하는 국내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업을 항상 같이 듣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미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우려 속에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최대 4주간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개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본 도내 대학들도 논의에 속도를 냅니다. 이번 주 안에 개강 연기 기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최소한 2주 정도는 개강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 관리 일정과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해서 정부의 또 권고에 따라서 그 일정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할까 합니다.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면 2주간 등교를 중지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교시킬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말 예배와 미사 등을 앞둔 종교계도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안내를 하는가 하면 성당의 성수대는 폐쇄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일요일마다 7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몰립니다. 본당에 들어서니 곳곳에 손 소독제가 놓여 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도 이제 하기로. 1년 내내 열려있는 교회 역사관은 무기한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 앞에는 악수 대신 목례를 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예배 끝나고 악수를 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이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례로 인사하는 것으로. 성당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당에 있는 이곳 성수대에서는 성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성수대는 당분간 폐쇄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성수 기도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을 통해서. 전북의 종교계 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종교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신종 코로나 유행 차단에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초가 되면 정초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이 됐었고. 신종 코로나 사태, 종교계도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대차 전주 공장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들이 연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회사마다 수억 원의 매출이 감소해 직원들의 임금까지 줄어들 상황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상용차 범퍼와 연료 탱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부품 공급이 중단된 현대차가 엿새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이 회사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월 25억 원의 매출 가운데 최소 5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시급제라 회사 매출이 감소하면 직원들의 임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며칠 동안 쉬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급여가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료가 줄게 되면 직원들이 안정화가 안 되잖아요.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는 161곳이나 됩니다. 전라북도는 1,0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편성했습니다. 2차 보전 2.5% 방식으로 가령 협력업체의 은행 대출이자가 3.5%라면 업체는 나머지 1%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간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긴급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차 보전을 신청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협력업체에겐 이번 전라북도 대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영세한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JTB를 통해 제자들이 미투 고백에 나섰고 해당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미투 고백 2년 만에 해당 교수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대 박병도 교수 아래서 연극 연출을 공부한 A씨. 어느 여름 무렵 겪은 일을 2년 전 JTB에 어렵사리 털어놨습니다. 교수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면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있었으니까 피부에 곧바로 뽀뽀를 했겠죠? 오른쪽 쇄골 피부에 곧바로 뽀뽀를 했으니까. 보도 후 제자들의 나도 당했다는 고백은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건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동료와 제자를 추행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성폭력 범죄를 관행으로 문화를 여겼던 민낯을 마주한 현재 이제는 공동체가 응답해야 합니다. 고백에 나선 피해자는 안도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어떤 뒤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장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가? 침묵을 강요하던 사회에 균열을 낸 주리운 고백. 미투 들불의 열기는 사그라들었지만 미투를 완성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8번째 여성 확진자와 함께 군산의 목욕탕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84명으로 확인됐지만 신원이 파악된 여성은 5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사우나 CCTV를 토대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여성 33명을 찾고 있지만 CCTV만으로 식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신원 파악이 이루어져야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면서 지난달 26일 오후에 군산의 아센 사우나를 이용한 여성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